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3 어머니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때고요. 네, 8월 말이 되겠습니다. 네, 8월 25일이네요. 그죠? 자, 이 중3이라고 하는 때, 되게 중요한 때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죠. 자, 이른바 중학교 어르신이에요. 중학 어르신. 그죠? 다 컸어요. 네. 자, 다 컸고 이제 다 끝났다. 중학교 생활도 다 끝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고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성격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3 엄마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충돌, 그죠? 자,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양상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 91년이 중3이거든요. 요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우리 엄마도 그랬고, 또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랬고, 친구 어머니들도 다 그랬고, 또 제가 선생이 된 게 2003년부터인데 2003년 그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저희 학생들, 중3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공부를 뒤지게 안 하고 항상 뭔가 들떠 있는 것 같고 또는 상당히 게으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갈등 상황이 조금 편안하게 풀어질 수 있으니까 좀 서로를 좀 알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중3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 이제는 대화 단절 위기가 되겠습니다. 비상이죠. 네. 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키워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듣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이른바 그 중2병 시기를 딱 거치더니 애가 이제는 어때요? 아예 그냥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쥐고 먹고 쌓았던 중2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고 서로 막 큰 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된다. 그냥 없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 남학생들은 엄마한테 뭐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아주 커지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든가 뭐 그러지. 웬만한 거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귀엽던 꼬마 애기들이 벌써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그 사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물론 뭐 사춘기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 다릅니다만은. 자, 고1 올라가기 전까지 직전이라서 어머니들은 마음이 무지하게 바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입시 시작이야. 그죠? 막 수시니 뭐니 뭐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이거 내신 잘 못 받으면은 대학을 못 간다. 아주 큰일 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입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냥 그래요. 네. 자, 이제 이러고 아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몸도 마음도 풀려버려요. 그죠?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느슨해. 자,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 좋습니다. 자, 편안하고 학교 생활도 너무 만족스럽죠. 이제 후배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학교 어르신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도 귀찮아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것도 막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국어도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그냥 괜찮아. 다 좋아. 자, 문제가 뭐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공부를 하라 그러고 애들은 안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이제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등 폭발. 네, 갈등이 일어나고, 자, 또 일어났던 갈등은 또 갈등이 깊어지기가 십상입니다. 네, 참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반대쪽으로만 주장을 하면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골. 자, 그러니까 이때는 윽박 질러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윽박 질러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된다, 그죠? 달래가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른을 무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긴 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게 중심이 엄마보다는 애한테, 그죠? 아이한테 더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이들은 이 말년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열심히 안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도. 네, 그냥 막연히 좀 고등학교 가면 어렵대, 고등학교 가면 힘들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제 큰일 났으니까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현상은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선생을 20년을 했거든요. 20년을 가르쳤는데 20년 내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상위권이었던 학생, 뭐 하위권이었던 학생, 뭐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공부를 안 하고 느슨해집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다투게 되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엄마가 뭘 알아? 이러죠, 그죠?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알아요. 누구는 중3 안 해봤냐? 다 해봤지. 근데 부모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어땠는지 잘 기억을 잘 못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뭔가를 강요해요. 네, 강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뭘 알아?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패야 되나? 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내가 해준 게 없지. 준 게 없지. 자, 이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려고 그래. 자,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건 뭐랄까, 이거는 사실 이제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정서적 인정, 이런 거. 그래, 너 지금 되게 놀고 싶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뭐 부모가 인격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 마음을 헤아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부모가 멀어집니다. 네, 또 뭐 당연히 멀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너무 또 가까워지려고 초등학교 때나 유아 때처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이제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상황 자체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내려가서 자,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지금 쓰는 용어로는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통교육과정.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이름만 좀 바뀌었어요. 자,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1부터 고1. 초1은 뭐 아시다시피 한글 배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온갖 갈래 학습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들 막 익혔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고1까지 올라오죠. 자, 이거는 꼭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 끝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이름도 국어로 나오는 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국어책은 없어요. 국어책은 없고 다만 뭐가 있다? 국어와 관련이 있는 심화 과목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식? 화작, 그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돼 있고 언매 그래가지고
언어와 매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그리고 실용국어라는 책도 있고 심화국어라는 책도 있고 고전읽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과목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세분화된다. 세분화, 분화. 자,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오늘 됐는데, 자, 오늘부터 얘는 이미 고등학생이야. 이미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든 못했든 상관이 1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미 이 학생이 다 배운 것으로 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런 것들 고려가요나 시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칠출을 해버립니다. 다 공부하고 왔지? 이미 넌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학생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중학교 때 그냥 책 몇 번 읽고 가서 국어 시험 보고 한 80점 맞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거 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사정을 1도 봐주지 않습니다. 예. 자, 뭐 의심 나시면 그 족보닷컴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한번 받아서 아무 학교는 한번 받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학교 아무거나 그 공짜니까요.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 독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고교 때부터 갑자기 국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냐? 내신에서 특히 그죠? 이건 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수능이 없으니까. 예. 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자, 왜 이러냐?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중심이에요. 시험 범위 중심. 네. 자, 그래서 시험 범위 중심으로 해서 또 암기 위주가 됩니다. 자, 그러니 내용 파악을 잘 해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국어가 이게 이해 과목인지 암기 과목인지 막 헷갈려. 예, 그냥 평소에만 잘 하면은 점수가 한 80점대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그리고 또 선지도 쉽죠. 그죠? 선지도 쉽고 그냥 뭐 괜찮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평화롭습니다. 국어 시간이 좀 졸리기도 하고. 네, 자,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어. 딱 1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 학생은 중학교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그냥 한두 번 읽어봤어. 이 정도로 오고 대충 공부합니다. 그냥 문제집 조금 풀어봤어. 뭐 자습서랄지 평가 문제집. 자, 이 정도를 풀고 오죠. 그냥 단순히 풀고 옵니다. 예,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1 중간고사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이건 쉬운 편이라는 거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쉬운 편이죠. 그래도 좀 우리를 좀 봐주는 것 같고, 좀 이런데 왜 그러냐? 이 뭘 어떻게 준비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테스트 겸 해서 한번 봐봐라 이제 이런 거죠. 네. 자, 대개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내신 하면은 이제 1학년 때 20%, 1학년 성적이 20%, 그다음에 2학년 때 성적이 30%, 그리고 3학년 때 성적이 50%로 들어가는 거를 대충 기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년 내내 해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의 문제는 좀 쉬운 편이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누구 측에서? 학교 측에서. 근데 우리 학생 측에서는 아닐 수도 있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초1부터 중3 과정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취도가 막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다. 이미 얘는 너무 공부를 잘 해갖고 왔어.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현실은 현실은 성취도 100이 아니라 성취도 한 30에서 한 40% 수준밖에 안 되죠. 예, 뭐 기억하는 것도 없어요. 그 6학년 1학기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 1학년 때도 배우는 그 비유법이 뭔지를 설명해 봐라. 예, 이렇게 하면 설명하는 학생이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설명하는 애는 10분에 한 0.3 네,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예,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많이 면담해 봤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고3 때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근데 이제 학교는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출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은 높은 수준의 어휘,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는 잘 나오지도 않던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내신에 어휘 문제, 어휘의 뜻을 아는지. 특히 고전 문학하고 연관돼서 나오면 더 어렵겠죠. 그죠? 고전 문학에서 쓰는 어휘는 지금 쓰는 어휘가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휘 문제를 이거랑 엮어서 내면 아주 막 지옥의 난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읽고 뜻을 몰라. 고등학생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독해 능력 위주의 시험이죠. 자, 그러니 이 어려운 어휘와 어려운 독해, 예, 이게 딱 짝꿍이 맞아 떨어지면서 선지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까다롭네라고 생각도 잘 못하다가 그냥 틀리는데 그걸 또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가 없습니다. 예, 괜히 잘 보는 시험 없습니다. 괜히 못 보는 시험 없죠. 자, 모두 실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1학년 때까지는 이걸 부정하고 앉아있죠. 네. 자, 그리고 자, 분량이 또 많아요. 자, 우리 국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원뿔형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됐어요. 타고 올라가. 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 배우고 초등학교 때 내내 이제 뭐 시, 소설, 뭐 수필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설명하는 글. 중학교 때 똑같이 배우죠.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배웁니다. 끝까지 똑같이 배우고 수능 시험 날도 똑같은 걸 풀죠. 자, 근데 이제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 바로 분량이 되겠어요. 자,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에서 보는 내용이 분량이 훨씬 많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보다는 4학년이 더 많죠. 그죠? 예. 중학교 1학년보다는 3학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훨씬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어느새 분량을 많이 늘려왔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오면 조금 더 는다. 조금 더 늡니다. 자,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평소에 국어 공부를 안 하거나 뭐 못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죠. 국어도 못하겠다. 국어도 너무 어렵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하기가 너무 괴로워지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공포라도 사로잡히면 자기라도 공부를 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어요. 공포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맹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교과서 외 지문. 그죠? 자, 교과서 외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슬쩍 내죠. 네,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시조나 또 현대시나 아니면은 조선 가사문화, 고려가요. 자, 이런 거를 일부 주고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어떤 A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전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또는 유사한지 한번 살펴봐라. 자,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공부가 안 돼 있고 또 이 교과서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뭔가를 알아야지 풀 텐데 또 알고 있어야지 찍기라도 할 텐데 이건 그냥 생으로 로또 번호 찍는 것처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점수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낮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포감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책 없이 또 고2, 3학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 아까 고1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공통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대놓고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또 똑같은 얘기 반복돼. 자, 얘네들 지금 고1까지 한 거 다 아는 것으로 본다. 그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출제한다? 아주 자유롭게 출제한다. 네. 자,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있지만 사실상 시험 범위가 없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수능식으로 딱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조금 쉬운 학교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은 근데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른바 수능식 지문이 맞냐 아니냐 뭐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당연히 수능식 지문이 많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내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이 국어 가르친 지가 벌써 한 20년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러면은 긴장을 좀 합니다. 네, 긴장을 좀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이 학생한테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게 많이 어렵죠. 문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참 어렵죠. 그죠? 네. 자, 문학 독서. 이제 투탑인데, 역시 이제 수능하고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흥적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나왔네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옛날에 가르친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보세요. 요거를 사진을 이제 가져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로 어디 갈게요. 굿노트. 어우, 너무 크게 났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김지선 학생. 지금은 아마 얘가 20대 말쯤 된 것 같은데. 자, 김지선 학생 보고 싶네요. 자, 이 학생이 이제 학교가 어디였냐면, 이게 안 되네. 진선여고였어요. 진선여고. 강남구에 있는 진선여고. 네. 숙명여고와 약간 경쟁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까다롭게 유명하고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요. 학생들도 상당히 미모가 뛰어납니다. 진선여고. 저랑 많이 친합니다. 예. 자, 진선여고 학생이었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 틀렸어요. 이거 문학입니다. 문학 하나 틀렸다면 2011년이네 벌써. 그죠? 자, 문학 하나 틀렸어요. 이러면서 전달 동기가 표현 동기보다 강하다는 게 목적성이 강하다는 뜻인지 몰랐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큐. 자, 지금 얘가 하나 틀린 애란 말이에요. 그 어렵다는 진선여고 시험에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 어휘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달 동기 라는 말은 그 문학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또 표현 동기, 자, 이런 것도 문학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성, 이것도 문학 전문 용어는 아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이때 작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수영 시인 작품이었어요. 김수영 시인. 김수영 씨는 뭐 하는 분이냐 하면은 뭐예요? 저기 현실 참여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알리고 싶어.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알리는데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현실에 참여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 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시 내용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달 동기가 강합니다. 한편 그렇다면 표현 동기는 뭐냐? 자, 이거는 작가가 개성을 살려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 참여적인 입장을 지니는 사람이 개성 살려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겠다면 이게 잘 전달이 될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전달 동기가 더 강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 내가 이 시를 짓는 목적이 따로 명확하게 있다. 사람들한테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 자, 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냥 김수영 시인 시를 배워요. 그런데 학교 선지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간극, 그죠? 교과서에서 배운 그 내용하고 요런 말의 간극이 넓은데 그 간격을 자기 어휘를 통해서 메워줄 필요가 있다. 그게 잘 되는 학생일수록 그래도 시험 문제를 어렵사리 풀어내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학생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한국말인데 계속 몰라, 추측도 못해, 머리도 못 쓰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강남구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요상하게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만은 대략적인 양상이 이거와 유사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그때도 어려운 척하는 문제구만, 틀릴만 했네, 수고 많았다, 이런 적고요. 진선요거에서 문학 하나 틀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김지선 학생 수고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대책은 뭐냐? 일단은 여러분이 중3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자녀가 중3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11월 중순에 기말이 끝나죠. 기말이 끝나면 그때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 그죠? 개학 직전까지, 개학 전까지 고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기가 다니게 되는 고등학교 또는 뭐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자, 이제 이런 학교들의 이 까다롭고 이상한 문제들을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한번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그냥 풀어보시죠. 이게 족보닷컴 같은 데 가면은 무료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형 누나, 동네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면 이 어휘의 벽이 느껴질 겁니다. 아, 어휘 수준이 무지하게 대단하구나. 자, 이거를 한번 느껴봐야 돼요. 느껴봐야, 야, 이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요런 좀 자극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퇴한 노인네처럼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중학교 개념들을 총정리할 수 있는 강의, 뭐 저희 그 국어정원 수업도 그렇지만 요런 총정리 그 개념 강의를 좀 듣고 어휘력과 독해력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꼭 해줘야 된다. 자, 이 어휘력 독해력에 대해서는요, 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겁먹으라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